얼마 전 고객분께서 저한테 이런 전화를 하셨습니다. 세무사님, 저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 달러 보낼 때는 미국에 증여세 없다고 하던데 이번에 미국 부동산을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한테 줬더니 미국 회계사가 미국에도 증여세 내야 한다고 하네요. 이게 맞아요? 네, 맞는 말입니다. 달러를 미국 자녀 계좌로 보낼 때와 미국 부동산을 자녀에게 줄 때 미국 세법이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모르면 세금이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집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달러 송금과 미국 부동산 증여가 미국 세법상 왜 다른지. 둘째, 한국과 미국 세금 신고 타이밍 차이가 만들어내는 복잡한 문제. 셋째, 부담부 증여라면 이야기가 또 달라지는 이유. 그리고 영상 끝에 증여 시기를 언제로 잡아야 경제적 손해가 덜한지 실무 꿀팁까지 드리겠습니다. 국세청 11년, 3일 회계법인 7년, 20년 넘는 경력의 국세남, 나태현 세무사입니다. 오늘 내용은 실제 고객분들이 겪은 상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달러 해외 송금은 미국 증여세가 없고 미국 부동산은 있는가? 미국 세법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에 사시는 부모처럼 미국 시민권자도 영주권자도 아닌, 즉 미국 기준에서 볼 때 비거주자 외국인을 NRA라 하는데, NRA가 재산을 줄 때 미국 증여세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바로 미국 안에 있는 부동산이나 유형 자산을 줄 때입니다. 만약 미국 시민권자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한화로 약 200억 원 정도 평생 공제 한도가 적용돼서 실질적으로 세금이 거의 0이죠. 그런데 한국 부모 같은 비거주자 외국인은 이 평생 공제가 아예 없기 때문에 증여세가 나옵니다. 반대로 미국 증여세가 안 붙는 경우는 무형 자산을 줄 때입니다. 미국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이 미국 세법상 무형 재산입니다. 왜 이런 구분을 할까요? 미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는 재산이 미국 땅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느냐 아니냐입니다. 부동산은 그 특성상 미국 땅에 붙어 있죠. 그래서 증여자가 어느 나라 사람이든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주면 미국이 과세합니다. 달러 해외 송금은 다릅니다. 물리적으로 미국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거주자 외국인이 달러를 줄 때는 미국 세법상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단 수증자가 받는 금액이 과세 연도 중 10만 불, 하나로 약 1.5억을 초과하면 미국 국세청에 보고 의무 폼 3520은 있습니다. 세금은 없지만 신고는 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고객분이 헷갈리신 지점입니다. 보고 의무만 있다는 걸 세금이 없다는 것과 같다고 이해하신 겁니다. 그리고 미국 부동산 증여는 달러 송금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미국 세금 하나가 아니라 한국 세금까지 동시에 발생한다는 데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가? 한국도 미국도 증여자인 부모가 냅니다. 보통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냅니다. 그런데 이번 케이스에서는 양국 모두 주는 사람, 즉 부모님이 납세 의무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보면 수증자가 납세 의무자인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여서 한국 비거주자라면 국내 증여 재산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은 국외 재산이니까 자녀에게는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 아무도 안 내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두면 세금을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거주자인 부모가 비거주자 자녀에게 국외 재산을 줄 때는 예외적으로 증여자인 부모가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원래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한국 부모는 비거주자 외국인 증여자로서 미국 소재 재산을 줄 때 미국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결과적으로 부모님이 한국에도 미국에도 증여세 납부 의무가 동시에 생깁니다. 이게 이중과세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복잡한 게 있습니다. 바로 세금을 내는 타이밍의 차이입니다. 증여 타이밍 차이가 만드는 복잡한 문제. 한국과 미국 신고 납부 기한이 다릅니다.
한국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은 증여한 다음해 4월 15일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부모님이 한국에서 3개월 내에 증여세를 먼저 냅니다. 이때 미국 세금은 아직 안 낸 상태입니다. 이중 과세를 해소하는 방법이 외국 납부 세액 공제인데, 외국에 세금을 실제로 납부한 증빙이 있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미국에 안 냈으니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한국에서 일단 미국 세금 없이 증여세 전액을 납부합니다. 그 다음에 4월 15일 미국 증여세를 냅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 경영 청구를 합니다. 저 이제 미국에 납부했습니다. 외국 납부세 공제 반영해서 돌려주세요 라고요. 이게 이론상 맞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산을 넘으면 평지가 나온다는 걸 안다고 그 산을 넘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험한 산이라면 더욱이요. 경정 청구는 권리이지만 국세청이 그 권리를 무조건 쉽게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 납부 증빙이 충분한지, 공제 한도 계산이 맞는지, 한국 증여세 평가액과 미국 증여세 평가액이 일치하는지, 이 모든 것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경정 청구를 한다고 해서 전액을 돌려받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미국 세액이 한국 세액보다 높다면 초과분은 영원히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중요한 실무 팁이 하나 있습니다. 좋아요 누르시고 계속 보세요. 미국 부동산 증여 시기. 연말이 유리한 이유. 타임라인을 검토해보면 증여를 언제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1월에 증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증여세는 4월 말까지 납부, 미국 증여세는 다음해 4월 15일, 그리고 나서 경정 청구까지 하면 2년 가까이 자금이 묵히거나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12월에 증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증여세는 3월까지 납부, 미국 증여세는 불과 3, 4개월 후인 그해 4월 15일 납부, 경정 청구도 훨씬 빨리 진행됩니다. 즉 연말 증여가 한국 납부와 미국 납부 사이의 시간 간격을 최소화합니다. 자금 운용 측면에서도 경정 청구 타이밍 측면에서도 연말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 타이밍 차이는 작은 것 같지만 억대 이상의 자산을 다루는 VIP 자산가 입장에서 이 팁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저장해 두시고 보세요. 부담부 증여라면 문제가 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출이 끼어있는 경우입니다. 대출을 수증자한테 승계시키면서 증여하는 걸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부동산 가치가 10억인데 대출이 3억 남아있는 상태에서 자녀에게 준다면 순수 증여액은 7억이고 대출 3억은 자녀가 인수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때 대출 인수분 3억은 세법상 양도로 간주합니다. 즉 한국 부모에게 증여와 양도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3억에 대해 국외의 자산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건 증여세 신고와는 별도입니다. 게다가 국외의 자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없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세법과 같은 논리로 이 대출 인수분이 외국인 부동산 투자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리하면 대출 낀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양 국가 모두에서 증여세, 양도세가 얽혀 4개의 세금이 동시에 터질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국내 부동산 증여랑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3줄로 정리합니다. 하나, 달러 송금과 미국 부동산 증여는 미국 세법의 적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 내 부동산 증여는 양 국가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둘, 한국 증여세는 3개월 내, 미국 증여세는 다음 해 4월 15일. 이 타이밍 차이로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경정 청구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정 청구는 납세자의 권리지만 쉬운 권리가 아닙니다. 셋, 대출이 낀 부담부 증여라면 양도세까지 얽혀 훨씬 복잡해집니다. 이 상황은 국내 부동산 증여와는 완전히 다른 국제 세무 영역입니다. 국내 세법만 보던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중요한 포인트를 놓칠 수 있습니다. 미국 세법과 한국 국제조세 양쪽을 모두 이해하는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 세무사 자격 모두 보유하고 있어 상담 시 양 국가의 리스크를 같이 검토해 드릴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세무 실무는 뉴욕의 마크강 텍스와 협약을 통해 연계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비거주자 자녀에게 자산을 넘기는 것을 고민 중이신 분들은 영상 아래 링크로 상담 신청해주세요. 국사남이 같이 고민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국세청 11년, 3일 회계법인 7년, 20년 넘는 경력의 국사남 나태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